지금 이 한 페이지가 사실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필수 중에 필수. 그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주식을 아무것도 모른다, 본인이. 그러면 일단 가장 큰 틀, 종목 선정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잘 모르겠어. 그럼 기본적 분석 관련된 서적을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서적을 보고 나름대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고. 한 권을 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한 권 더 사서 보면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 PBR을 중시할 거고, 나 같은 경우는 PBR 굉장히 중시하지. 어떤 사람은 ROE를 중시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에빗 같은 지표들을 뭐 중시할 거고, 그건 사람마다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일관은 보는 게 좋지. 이 책, 저 책. 그러면서 나만의 이제 매매법에 어떤 부분을 갖고 올 건지 뭐 선정을 좀 잘 해야 되겠지. 그게 결국에는 이제 수익 내는 전략인데, 그리고 이제 이 돈 관리하는 방법론이라든지, 종목 관리하는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야 되겠지. 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바로 넘어갈게. 내가 이제 주식을 해. 그러면 이 종목 선정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지.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 그러면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뭐냐? 얘는 보고서인데, 보고서 중에서도 재무 정보를 담고 있는 보고서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음, 뭐, 예를 들어서 사무개발 정도? 사무개발을 내가 보고 싶어. 그러면 검색을 해서 조회 건수를 100건으로 그냥 늘려서 다시 이제 보면은 검색을 한 번 더 해야 되나? 검색해버리면 이제 100건이 나오겠지. 그런 다음에 오늘 날짜 기준으로 가장 최근 정기 보고서를 먼저 보는 거지. 그래서 분기 보고서,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그래서 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 4개. 하나, 그 다음은 단기, 그 다음은 분기, 그 다음은 사업보고서. 네. 요게 이제 1년치인 거지, 1년치. 그리고 저 3, 4분기 보고서인 반기 보고서까지 이렇게 5개를 중시한다는 얘기지.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만 중시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2개만 중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까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재무구조에서 딱 들어갔을 때 분기로 놓고 보고, 이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전부 오늘 이번 거 해서 총 5개 정도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해당되는 이 오른쪽 매출 증가세라든지 영업이익 증가세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보려고 하는 거고. 그게 바로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지.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면 차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트. 여기서 얘기하는 차트는 봉차트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위에 있는 이 봉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얘기들. 단 거래량은 제외. 그래서 가격 지표인 거지, 가격 지표.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모든 지표들. 예를 들면, 뭐, 얘네들은 거의 다 이제 해당이 되고, 그래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점이 막 찍히지. 그래서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가격 지표인 뭐 거래량 지표라든지, 뭐 엔벨로프라든지, 뭐 가격 이동 평균이라든지, 이런 모든 지표들은 다 이 거래량하고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거래량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네. 지표들인 거지. 그래서 그런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부르자.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은 거래량이 무조건 필수다. 거래량이 없어서는
이제 이 심리적 분석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심리라는 표현 자체가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지. 그래서 밑에는 거래량이 필수야, 필수. 이 거래량을 기반으로 이 가격을 보는 거지. 이 거래량을 기반으로 가격을 보는 거고. 그래서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된 이런 데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거래량이 많이 발생된 그리고 이 거래량을 이제 구분짓는 세력인 거지. 그래서 기관은 얼마나 들고 있어? 외국인은 얼마나 들고 있어?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물량이 중요하니까 개인이 물량을 좀 늘리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급 분석인 거지. 그래서 이런 수급 분석까지 할 줄 안다. 그러면 심리적 분석을 할 줄 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또 다른 세계가 되는 거지, 또 하나의. 그래서, 어, 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은 기술적 분석대로 별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심리적 분석은 심리적 분석대로 또 별도로 또 공부를 해두는 게 좋다. 요즘에는 이쪽 서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이쪽 서적들보다는.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 어떤 용어들이 있냐. 여기서는 이제 용어 정도라도 알고 그거에 대한 정의를, 어, 자기 나름대로 확립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우량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량주가 정의가 진짜 잘 돼 있냐. 네이버에서 우량주를 한번 쳐보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학사전으로 가는 거지. 우량주라는 표현을 이제 한자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 수익과 배당이 높은 인류 회사의 주식. 요렇게 우량주를 정의를 내렸다고. 국어사전인 거지. 네. 그 다음에 지식백과사전도 한 번쯤은 들어가서 우량주를 이렇게 쳐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대략적으로라도 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매일경제 신문이지, 어떻게 보면. 이 매일경제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고, 이 한국경제, 이 경제용어 사전 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용어 정의를 막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위키백과를 많이 쓰고는 있지만, 위키백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블루칩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옐로우칩도 이제 같이 나오고 있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이 우량주에 대한 개념을 잡으려고 노력을 일단은 먼저 해야 되는 거야. 항상. 이 단어의 정의를 먼저 항상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지. 이 가치주도 마찬가지야. 이 저평가 우량주라든지 이 저평가 성장주는 보통 이제 가치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가치주 역시도 계속 이제 보는 거지. 그래서 나, 나만의 이제 내공을 쌓는 거야. 그 하나하나가 다. 그래서 이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주식을 접근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는 돈이 벌린다는 거야. 벌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로 요즘처럼 폭락을 하더라도 한국 정부 인증 막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 그래도 나는 더 사겠다라는 얘기지. 얘를. 차트만 딱 봐도 차트 분석을 할 줄 알면, 그지? 위로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러면, 얘는 이제 이 지지선이 무너져 내린 거잖아. 이제 더 이상 저항성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저점은 어떻게 됐냐? 저점이 깨져서 내려왔네. 그럼 좀 더 지켜볼까? 한 번 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저점보다, 이 왼쪽에 있는 이 저점보다 더 내려왔으니까. 음. 그러면 지금 이제 글로벌 증시가 지금 거의 폭락 수준으로 지금 떨어져 내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오늘 시점 기준으로 이미 떨어져 내렸거든. 여기서부터 떨어져 내렸으니까. 여기서부터 대세 하락한 것 뿐이잖아. 그리고 얘는 이제 코스닥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요즘부터 계속 대세 하락한 것 뿐이라고 이렇게.
그냥 대세 하락이야, 그냥. 네. 그리고 내가 이 대세 하락했다는 거는 이 왼쪽에서 1년 저항선 돌파가 1년짜리 지지선이 무너졌으니까 이쪽에서부터 무너진 이후부터는 사실 대세 하락이니까 이쪽에서 이제 삼산도 막 나왔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대세 하락으로 생각하고 증시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스크랩은 이미 했다고. 네. 이쪽 스타트 이어 들어가 보면 공시 그냥 내가 전체 공지를 해버리잖아. 저런 내용들은. 네. 그래서 작년 뭐 몇 월 달에 내가 이제 이미 다 그런 내용 얘기들은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는 아 그런 갭이다. 그러면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방법론 그런 것들이 바로 위에서 얘기하는 진입과 청산 전략인 거라고. 그리고 저렇게 무너져 내려 그걸 이미 알고 있어. 그럼 위험 관리를 했어야 되는 거지 사실. 이번에는 나도 실패했지만 그런 거지. 기본적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얘기해봐. 그러니까 손절이 기본적으로는 없는 방법이니까 그렇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 그러면 현금 확보가 사실상 힘들잖아요. 손절하지 않는 이상. 음, 그러니까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사실 내가 자금을 음, 운용을 할 때 내 자금은 이만큼이 있어. 음, 내가 운용하는 전체 자금이 이거야. 음, 근데 여윳돈이 전혀 없어. 음,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운용하는 자금이 이건데 음, 이만큼의 돈이 또 예금이나 적금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음, 그지? 음. 그 사람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윳돈이 없어. 그런데 저런 장이 왔어. 그러면 이 손절.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줄일 때. 줄일 때 손절할 수밖에 없지. 손절을 해서 이 물량을 이 현금 확보를 이렇게 해놔야지. 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이 물량을 다시 집어넣어서 이제 그때 돈을 벌겠다. 그런 식의 접근법인 거잖아. 네.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줬지. 상반기는 올라. 이거는 코로나 특수성 때문에 안 오르는 거고, 일반적으로 상반기는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상반기, 겨울에서 한 4월? 그 시즌을 계속 보는 거야, 그 시즌. 그러면 상반기는 오르더라도 하반기는 떨어지는 것 같다. 음, 상반기는 좀 오르더라도 하반기는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시중에 좀 돈이 풀리면 오르나 보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는 좀 오르더라도 하반기는 여기는 이제 중간에 떨어진 거지. 그래서 이 통계를 한번 내보는 거지, 대충. 네. 상반기는 오르네? 근데 하반기는 좀 폭망하는 경우가 꽤 많네. 무조건 맞지는 않아. 그렇지만 한 8, 90% 맞아. 그러면은 확률상 그렇잖아. 나는 이제 그런 쪽이라는 거지. 네. 확률이나 통계 좀 내보고 한 7, 80% 이상 맞아 떨어지면 그거를 대비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쪽이니까.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손절을 해버릴 거냐. 솔직히 내가 어제도 이제 스크립한 내용을 보면 이 어떤 사람이 이 남아산업 음, 남아산업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냥 차트로 어제 차트니까 네. 안 똑같지 솔직히 남아산업 이런 종목을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손절을 한 시점이 요 시점은 아니야 이 전저점 음, 요 시점이 아니라고 네.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 기준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손절한 내용을 보면 어제 요 부분이거든, 요 부분. 네, 맞아요. 요거거든, 요거. 근데 한 8,000주 정도 됐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막 설명을 한 게 아까 그 스크랩이었던 거고. 음, 이런 식의 매도는 내가 절대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이런 식의 매도나 이런 식으로 긁어버리는 매수는 절대 하지 마라. 근데 뭐 그런 영상을 못 봤거나 내가 스크랩한 걸 못 봤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저 사람은 내가 스크랩한 거를 못 봤겠지. 동영상도 못 봤을 거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런 손해를 보는 거지. 어쩔 수 없지 뭐. 안타까운 거지.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좋은 종목은 어떻게 찾냐. 기본적 분석가들,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우량주 투자하는 사람들, 성장주 투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 폭 확대거든. 굉장히 단순해. 네. 뭐가 가치 투자라고 했을 때 그냥 흑자가 지속되고 계속 그런 회사 남아산업이지. 음. 남아산업 재무추이를 딱 보면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 매출 증가율 봐봐. 응? 이건 초고속 성장주라고 부르기도 진짜 이거는 그 이상 이제 광속 내가 100% 이상이면 신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업이익은 신급이야 지금. 매출은 광속이고 50% 이상은 내가 광속 성장주라는 표현을 쓰잖아. 네. 이런 종목을 손절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와, 거의 이런 종목을 왜 손절을 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지. 아, 주가가 저 사람이 이제 손절하고 싶어서 손절한 게 아니라 이 9,300원에서 20%가 하락을 하면 그러면 930원에 이 1,800원인가? 응, 1,800원 빼기 하면 1,500원. 7,500원? 음. 그거에 걸려가지고 손절이 이제 강제 매매? 예, 반대매매? 반대 매매. 반대 매매가 된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여기 보면은 신용보증금률 45%라고 돼 있잖아. 네. 저 신용을 썼다는 얘기거든. 증거금률 40%.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40%를 내가 빌렸어. 그러면은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금액이 뭐 꼴랑 88에 64, 6,400,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반대 매매가 나와버리면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조심해야지. 신용이나 미수나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는 완전 미추. 네. 쓰지 말라고 하지. 나한테 배운 사람들한테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내가 내공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구나. 그지? 네. 이건 종목별로 이 개별 종목 다 이제 재료 분석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그렇지만 초식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는 그냥 100종목이면 100종목, 1000종목이면 1000종목 다 동일하단 말이야. 동일한 초식을 다 쓰는 거지. 그냥 MACD 이걸 그냥 뭐 3000개 종목, 뭐 음. 5000개 종목, 만 종목 다 그냥 MACD 써버리면 된다고. 미국장이든 뭐 유럽장이든 뭐 동케어. 그잖아. 21일평선 뭐 유럽장이라고 해가지고 21일평선을 뭐 다르게 쓰고 뭐 그러진 않거든. 물론 이제 PBR이나 이런 개념들은 이제 이 글로벌리 동일한 잣대를 갖다 들이대는 개념이긴 해. 퍼도 그렇고 ROE도 그렇고 그냥 전 종목 공통으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공부를 할 때도 이런 100% 이렇게 대입이 가능한 또 유량주야?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구분점이 확 정해지잖아. 그지? 성장주야? 아니야. 15% 이상 성장했어? 안 했어? 기준점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 줄로 거질 수가 있다고. 그런 잣대를 먼저 공부를 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이 남아산업은 뭐 골프장을 운영하고 그 골프장이 요즘에 장사가 잘 돼. 뭐 이런 식의 공부보다는 이 회사의 PBR은 어떻고, 펀은 어떻고, 그리고 매출 증가세는 어떻고, 이런 식의.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은 전 종목 공통이거든.
그래서 정종목 공통인 부분들을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다. 내가 개인적으로 추구를 하는 거는. 그리고 재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도 무상증자를 할 거라고. 무상증자. 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또는 배당.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적인 거지. 전 종목 공통으로 내가 우량주라면 당연히 언젠가는 무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이게 꾸준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내용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주식을 공부한다고 표현을 할 때, 이 기본적 분석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면, 그래서 항상 공통이 되는 거를 먼저 공부하고,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프라이어티라는 표현을 쓰잖아. 우선적으로 뭘 공부를 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전 종목 공통으로 다 대입이 가능한 그 지표들을 먼저 공부를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좋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의 지표들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음봉, 양복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평선 없이 주식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솔직히 나는 없다고 봐요. 이 주식을 조금만이라도 공부를 했다 그러면 이평선은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음봉, 양봉 다음에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이평선이거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무조건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여기까지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지, 내가. 이것도 공부 안 하고서는 주식을 하겠다? 완전 비추. 나머지는 이제 나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는 거고,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해도 되겠지만, 심리적 분석. 소림 대환단, 천년하소, 뭐, 물론, 이 내공이라는 표현과 함께 무협지에서 온 단어들이긴 한데, 저기도 마찬가지지.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돈을 벌 확률이 무진장 높아진다.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림 대환단, 천년하수, 그게 바로 저항선 돌파잖아. 그지? 그래서 저항선 돌파를 하면 그때 살아. 근데 강력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6개월짜리는 거의 무조건 돈을 벌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전 고점이 이렇게 보이면 고점이 보이고 내가 6개월 근처에 있다. 시간이 6개월이 흐르는 거지,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흐르고 나면 그 포인트에서 그냥 살아. 이때 사도 상관이 없고, 뭐, 이 뒤에 눌림목에서 사면 더 좋긴 하지만, 그냥 사라고 하잖아. 그리고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3개월짜리 써도 되고,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래서 이 정선 돌파로 그냥 살아. 그럼 무조건 돈을 벌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내가. 이런 것들이 바로 소림 대환단에 해당되는 거지. 천년 하수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다 돈 되는 얘기들인 거잖아. 사실. 내가 1억 가지고 해. 그러면 돈을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해. 그러면 돈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거고. 100만 원 가지고 해. 그러면 찔끔이라도 벌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 초급 가이드라는 거거든. 사실. 그래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6개월 무조건 가. 뭐 어려워, 이게? 그냥 6개월만 가면 되잖아. 그냥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섯. 6개월 간 다음에 내리그면 그쯤에서 뭐 뾰족 튀어나오는 뭔가가 있다는 거지. 항상. 항상 있다, 항상. 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극히 낮다. 그래서 전 종목, 이 남아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 일수 780일 기준으로 이때 이제 상장이 된 거지. 이제 상장 이후 모든 차트를 다 보고 6개월을 다 이 고점 기준으로, 고점이 기준으로, 이런 고점이 기준으로, 이런 고점을 기준으로, 이런 고점들, 다른 고점들을 기준으로 과거 차트 공부를 하는 거지, 그냥. 이건 이미 지났으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성장주다 그러면 무조건 3개월. 하나, 둘, 셋. 그러면 내리긋기만 하면 내가 나름 저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고, 이때 산다면 돈을 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인 거잖아, 나는. 네.
그래서 이 공부는, 지금 방금 한 이 공부는 항상 어떤 차트를 보든 무조건 하라고, 무조건. 그리고 가능하면 실적이랑 비교해 가면서 보고, 이 실적이랑. 그래서 이 당시에도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오른쪽을 보면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3개월짜리를 써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성장주는 3개월짜리 써도 되고 우량주는 가능하면 6개월짜리를 쓰고. 그래서 첫 번째 진입 타이밍은 그렇게 잡으면 된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심리적 분석인 것이. 심리적 저점이기 때문에 내가 샀을 때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얘기지. 네.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거래량 분석을 하는 거야. 거래량 분석. 거래량을 분석을 할 때 이 거래량, 매매를 하는 주체는 기관, 외국인, 개인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100%지, 100%. 이 사람들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든, 이 사람들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든, 이 사람들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든, 또는 알고리즘을 짜서 하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하든, 다 할 수 있으니까. 누가든지 간에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주식을 매매하는 주체는 여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항상 공부를 할 때 100%, 이 100%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공부를 하는데 분석을 해. 이 방법론을 벗어나질 않는다는 얘기지. 100%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문이나 뭐 뉴스나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매매를 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심리적 분석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뿐이지.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들을 막 해 그러면 저 사람 지금 심리적 분석 얘기를 하고 있구나. 저 사람 지금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막 이 기본적 분석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거를 내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거지. 구분을 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할 얘기는 수급 분석이지. 그래서 이 수급 분석부터는 또 잠깐 쉬었다가 진행을 하자고.